지난해 9월 합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기록적 폭우와 이를 막지 못한 부실 공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습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가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영구가 올해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을 확대하는 국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임해행정봉사실이 철거되고 해양문화복합플랫폼 공사가 시작됩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해 부산시가 조사를 마치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사고 지점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시공 중인 공법이 넘치는 물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트럭 2대가 땅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사상구 합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부산시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사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약한 집안의 갑작스런 폭우, 그에 대비하지 못한 공법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지하 수위가 한 2m 정도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위에 물이 잔뜩 고이고 여기서 또 튀어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물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목재 차수판이 쓸려가면서 매립한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지나는 대형 공사 차량 하중으로 측구 이음부 균열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이제 설계 때 채택된 공법이라든가 시공 관리상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법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도 채택을 하고 설계, 시공을 진행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조사위원회는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차수벽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지하 레이더 탐사 등을 권고했습니다. 2m 되는 차수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 위에 1.5m까지도 비용을 들여서 차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위 권고사항을 교통공사 등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로 뽑히는 교육감은 자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한데요. 나서겠다는 예비 후보자들은 늘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는 이뤄질 기미가 없습니다. 분열 우려에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가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가 예비 후보자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통추위는 예비 후보 모두 큰 틀의 단일화 필요성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종필, 박수종, 전영근 예비 후보는 2월 말까지 정책 발표회와 여론조사 마무리를, 17일 출사표를 던진 정승윤 예비 후보는 3월 11일까지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윤홍 현 교육감 권한대행까지 뛰어든다면 5명으로 불어나 최종 합의가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단일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통추위는 더 이상 단일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월 5일까지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며 추진 일정을 공개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론조사와 정책 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중도 보수 후보의 대표를 뽑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 통추위도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할 걸로. 막판 조율이 무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근데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3자 또는 4자 단일화로 후보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통치와 다른 후보들에게도 또는 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안겨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는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석준, 차정인 예비 후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지세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욱 예비 후보는 일찌감치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선거 일정 변동이 없을 경우 후보자 등록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영구가 올해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을 확대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주택거주자, 재해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지진 피해 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이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고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3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9건의 구민보험 청구로 7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0년 13개 보장 항목으로 시작해 매년 보장 범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2개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와 성폭력 범죄 상해로 모두 21개 항목입니다. 구는 또 태풍이나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주택 일반 가입자는 70%, 기초생활수급자는 87%까지 보험료가 지원되고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가입 동의서를 작성 후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보통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다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이게 침수 쪽 이런 사고가 좀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풍수해 보험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에 가입한 수영구민은 모두 3,200여 명으로 침수나 반파 피해 등 10건에 대해 5,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임해행정봉사실이 철거되고 이곳에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이 들어섭니다. 당초 예상보다 1년여 늦게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뭔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위치한 임해행정봉사실입니다. 관광 안내소 겸 공중화장실만 있어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서구는 제 뒤로 보이는 임해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 규모의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을 지을 예정입니다. 연 면적만 약 1,000제곱미터로 지금의 행정봉사실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1층은 기존의 공중화장실과 관광 안내소 등이 들어서고 2층은 관제센터와 다목적실, 그리고 3층은 어린이 북카페인 들락날락이 조성됩니다. 특히 1층엔 어린이를 위한 AR, VR 체험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추진 2년 반 만인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부지가 그 송도공원이라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이다 보니까는요, 요 도시관리계획 시설 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해도 된다는 실시계획 인가 요 절차를 밟는데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또 공사 부지가 다른 현장하고 많이 다르게 주요 관광지고 백사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초 공사라든지 이런 설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설계 구조도 변경돼 1층 외벽이 통유리에서 콘크리트로 바뀝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송도 해안 산책로가 단절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구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안전 시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엔 65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45억 원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쓰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입 후보 예정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입 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B씨는 지난해 9월 선거인 17명을 식당에 불러 입 후보 예정자인 A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A씨는 그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또 C씨는 이날 모임 식사비 전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예산 대부분은 시비보조금이 투입되는데요. 관이 주도하는 행정체육회가 아닌 민선체육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재정 자립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 체육회 예산은 360억 원,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288억 원이 시비보조금입니다. 연평균 시 체육회 예산 증가율은 1.3%에 불과한 데 반해 시비보조금 증가율은 7.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정책들이 부산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관 주도의 행정체육회가 아닌 민선체육시대를 열었지만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재정 자립은 제자리 걸음인 셈. 민선체육회가 열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산의 80% 정도를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회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관 쪽에 있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영철 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체육회가 무상으로 활용하거나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재투자해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체육회가 재정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체육회가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산시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체육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채용 비리나 종목 간 알력 다툼 등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측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나 대관료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클럽에 대한 또 운영 부분 그리고 각종 체육 행사 등에 우리가 부담하는 대관료 지출이나 그리고 공유재산 시설 사용료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 지역 전문 체육인 양성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최일선 기관인 부산시 체육회. 진정한 민선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 자립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ACC 뉴스 송태웅입니다. 수영구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영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제 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북구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부산시 우수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구포나루 축제는 구포나루터와 구포시장을 연계한 콘텐츠 확충과 낙동강변 생태자원 활용, 피크닉 콘텐츠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구는 이번 평가로 부산시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는 참전수당이라는 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참전수당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왜 차이가 나고 또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김장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수당.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단체마다 지급하는 지급액이 서로 달라 사는 곳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게 또는 많이 받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 10월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수당을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 전국 광역과 기초단체를 합한 평균 참전 수당은 23만 6천 원.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보다 29%인 5만 3천 원 인상됐습니다. 충남이 평균 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전북이 13만 2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아산시와 서산시, 당진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기초단체 중 최고액을 지급하고 있는 아산시 등 4개 지자체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경기도 김포시 등 기초단체 16곳을 참전 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현판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훈부는 올해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를 시행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사하구가 올해 역점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민원도 청취하는 동순방에 나섰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민원 하나하나를 듣고 바로 답변하면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하구청장의 올해 첫 동순방지는 괴정 1동입니다. 이갑준 청장은 인사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임기 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괴정 1동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고 또 좋은 시설이 도입 가능한 데 있다면은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국비 시비까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까지 제가 해놓고 가겠습니다. 괴정 1동의 인구는 17,500여 명. 이 중 노인 인구는 약 5,300명으로 30%를 차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 민원들도 보행 환경 개선이나 안전 등이 많았습니다. 돌샘역스터 인근에는 많은 주민 및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그렇게 썩 쉴만한 공간이 여의치가 않는 실정입니다. 해안나무길 21-12부터 그 골목 진입로가 너무 비탈길인데다가 저번에 공사를 한번 하시고 나서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하셨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골목길 사각지대에 CCTV 설치나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추가 횡단보도 설치 요청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비 약 85억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 전 지역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CCTV를 재해 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국비가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식사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와 환경 정비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건의했고 구청장도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후된 괴정 1동 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선 예정 부지 확보에 나선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동순방은 하루 2개 동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달 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10년 만인데요. 기존 시설들이 전시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체험할 거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휴관에 들어갔던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새 단장 후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는 환경 관련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됐고 2층은 환경 체험실로 꾸며졌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마트에서 친환경 제품을 찾아보는가 하면 한 끼 식사 메뉴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체험에는 IT 기술들이 접목됐습니다. 또 환경 관련 퀴즈를 풀어 방탈출 게임을 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방문객 대부분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인 것을 감안해 전시 위주의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등학생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감히 빼고요. 최대한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을 2014년 문을 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수소전지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고 빗물 재활용, 지열로 냉난방을 하도록 지어져 지금까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70만 명이 방문했고 새 단장 후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임시 개관 후 28일부터 전면 재개관하고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과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1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은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한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이 관할 우체국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 이용 시 대학생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졸업까지 창구 송금과 전자금융 이체 등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또 부산 명소 등을 담은 나만의 우표를 공동 제작해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